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월요일장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하나 싶더니 끝에는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자세히 해보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인 만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배트맨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냥 갖다 대시기만 해도 링크가 뜬다고 하니까요. 너무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의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쭉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시장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주말 동안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좀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장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1조 6천억이 넘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날짜가 8월 31일이고 MSCI 리밸런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 연속성은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과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기회 요인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의아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다 긁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월요일은 증시 키워드로 알아보는 강의 준비해 주셨잖아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도주 종목에 대한 교체 시기와 관련된 부분과 특히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분이 아마 이 주간 수급 변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미국 시장은 확연하게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로 관련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했던 물가 2% 용인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증시에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이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은 지금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간다라는 부분은
이미 7월 초에서 중반부에 환자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 7만 명 넘는 환자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4, 5만 정도로 일 환자 발생 수가 상당히 줄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이미 이제 정점을 좀 넘어섰고 우리나라와 유럽은 휴가 시즌과 우리는 또 집회라는 특수 상황이 맞물리면서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 연준 의장의 파월의 연설인데 물가 상승률 2%에 대한 요인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넘길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이슈로 넘길 수 있는데 사실 시장 증시와 놓고 본다면 지금 코로나19와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본다면은 앞으로 유동성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소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코로나19 때문에 머뭇거렸던 유동자산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대거 넘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은 금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부분과 함께 증시에 자금의 성격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독이기 때문에 바뀌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우리 증시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진짜 어려운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술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간다라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그 안을 보면 애플이나 실제로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과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언택트 종목이 좀 끌고 왔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약간 고점 징후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좀 재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IT주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급락이 나는 것과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확연히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시장이 맞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볼 때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를 끌고 가진 않죠. 미국 증시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로나19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환자 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환자 수가 400명을 오버하더라도 인구 대비로 보면 확진자율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조금 더 확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지금 현재 신규 환자 수가 7만 넘어가다 보면서 확연히 좀 줄고 있고요. 반면에 증시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00명도 늘어났는데 영국을 보시면은 1,2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7,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유럽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환자 수가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보시면 일본도 일 환자 수가 1,500명이 넘어가던 부분에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려감이 컸던 나라들은 정점을 지나서 좀 내려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컨트롤 좀 했던 국가들은 좀 방심을 하면서 특히 휴가 기간과 겹치면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폭락해야 될 정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결국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 가독의 시기인데 이 가독의 시기는 조금 이따 수급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그 시장이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덮여져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확연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우리가 이제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2월 마지막에 보시면은 항상 이제 그 MSCI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왜 우리 증시는 크게 나냐라는 부분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는 주도 종목이 교체하는 시기인데 글로벌 증시는 보시면은 미국 증시를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영향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보시면은 경기 확장 수혜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더 넘어간다라는 거죠. IT 섹터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좀 축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5분야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주도형 종목으로 갈 수 있고요. 이 종목들이 가면 MLCC는 당연히 따라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경기 확장 수혜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 저평가됐거나 실적이 좋지 못했던 종목 중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업종, 섹터들이 하반기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증권과 통신, 그리고 기계 쪽, 그리고 소비재 쪽입니다. 여기에 자동차까지 포함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의 IT 주도 종목 내에서 증권이나 통신, 기계, 소비재, 여기에 자동차 정도까지가 하반기 증시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트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를 잡아주면은 이제 하반기 포트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본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IT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매도인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무조건 이제 1조 6천억 정도. 아마도 최근 한 몇 년 내 최대 물량이 나와버렸죠. 근데 이 물량은 MSCI 리밸런싱 물량이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었죠, 작년에. 근데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과연 그 물량으로만 취급을 할 수 있느냐 없냐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경기 확장이나 수혜로 넘어가서 민감주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경제 재개에 따른 급반등이 올 수 있지만 시세 연속성이 오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다시 재개됐을 때 시세 연속성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통신이나 증권이나 소비재 쪽이냐,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다시 좀 주춤할 수 있는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 같은 종목들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우리 관심을 좀 끌어야 되고 우리가 포트를 짜야 되고, 너무 경기에 민감한 부분은 반짝 상승 이후에 상당 기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인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주도 섹터가 교체될 수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신용융자액도 가장 커졌고, 개인들의 신규로 유입되는 물량도 굉장히 증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지금 적지 않은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SK, 코덱 선물 인버스,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고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권은 이제 점점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조정권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들이 접근했던 종목들이 최근에는 증시에서 극과 극으로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상승률이 좋은 종목과 상승이 좋지 못한 종목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교체될 때 시기가 바로 이제 주도 종목 교체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의 변화와 함께 포트를 잘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6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 물량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량이, 첫 번째는 MSCI 리밸런싱 물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정도에 어느 정도 종목별 등락이 나올 걸 알았는데, 과연 1조 6천억이나 과연 나올 정도로 이 물량이 컸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물량이 보통 3월 1일, 5월 1일, 그리고 이제 8월 1일 이렇게 계속해서 연말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리밸런싱이 되는데, 이번에 MSCI 리밸런싱 물량은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개도국에서 개도국 포트가 좀 줄어들고 선진국 포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우리나 대만이나 이런 홍콩 같은 증시가 상당히 외국인 매도 압박을 조금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얘기는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물량들은 단기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급락했고, 삼성전기 큰 폭으로 내렸고, IT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 매도 압박을 받는데, 이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가 기업이 나빠서 던지는 물량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나쁠 것이다 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던지는 물량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 그 포션만큼 기계적으로 그냥 줄이려는 거죠. 근데 왜 1조 6천억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냐는 부분 좀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제한 조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7월 달에 다른 신흥국 증시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7월 28일 요때 정도 전후로 보면 하루에 1조 이상 유입됐던 때도 있었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9월 달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처음에 7월 달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이제 7월 말 중순 넘어오면서 8월 달로 넘어오면서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아마도 단기적으로 이 패시브,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지수 상승만큼 오르는 인덱스 펀드 같은 패시브 자금이 있고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노리는 펀드 자금이, 액티브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은 요 물량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되면서 공매도라는 해지 물량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물량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대거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MSCI 리밸런싱 물량과 맞물리면서 조금은 오늘처럼 뼈아픈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이 왜 확대되는가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는 부분과 MSCI 리밸런싱 물량이 겹쳐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내일 당장 더 크게 폭락하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물량은 오늘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오늘 외국인들이 어차피 매도할 물량에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수로서 따라붙으면서 같이 파생 쪽에서 수익을 냈는데 이 부분에 여진이 남아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장 정도 혹은 내일 아침에 잠깐 정도까지 더 밀 수 있겠지만 거기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금의 성격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는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 조금 더 보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6% 매수했던 부분, 이 부분이 우려감이 하나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뭐 20조 이상의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가 결국 나와야 되는 출회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보험이 은행이나 증권하고 좀 다르게 매입단, 그러니까 주식을 시가 단위로 보유 물량을 평가하지 않고 매입했던 단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민주당에서 상정하면서 시가 수준을 새로 바꾸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매입단가가 아니라 현재 시가로 하다 보면 보유 규모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그러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도달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물량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다.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상황이 되면 시장에 내놓지 않고 이건 지분 구조 관계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블록딜로 봤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의 물산을 삼성전자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삼성물산은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냐라고 봤을 때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 현금으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를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블록딜로 끝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증여에 관련된 부분,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제가 볼 때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블록딜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이 4사 간의 블록딜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우려하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하방 압력을 앞으로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우려감은 오히려 지나고 보면은 이번 주가 어쩌면 저로의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기인지 기회인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자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자금으로 이해합니다.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덱스 펀드 같이 시장의 상승만큼만 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금들이 뭐냐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MSCI
자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추종해서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부분이 펀드에서 실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자금 같은 이런 액티브 자금인데 시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지수 등락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오른 종목도 없고 주가가 지금까지 보시면 좀 답보적인 상태에서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액티브 자금이 조만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로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꿈틀거릴 시기가 왔습니다. 뭐냐면 물가 총액 대한 2% 용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이제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안전 자산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위험 자산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자금이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파월 의장에 의해서 이제 이 준비가 거의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같은 패시브 자금들의 조정이 적어도 한 10일, 20일 전부터 이미 예견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물량이 오늘 많이 나왔지만 그 부분이 예견됐던 부분이면 아마도 액티브 자금들은 오늘 같은 이런 패시브 자금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마무리됐다라는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시장은 9월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액티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의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 증시 자체가 자금 자체가 액티브 자금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오늘 패시브 자금에 의한 조정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커졌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는 좀 종목별로 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장도 9월 달에 넘어가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뼈아프고 종목별 등락이 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MSCI 리밸런싱이나 삼성전자 지분 관계에 하는 부분은 우리 증시 충격을 앞으로 그렇게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악재가 해소된 부분은 호재가 자금적인 성격을 보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작년 9월 달에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작년 9월 달에 드렸는데 그때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압박을 받았고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IT 섹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9월 초까지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됐는데 결국 그 시점부터 12월 달까지의 증시는 IT 섹터 종목들은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생형 하이테크부터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7, 80%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은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이 논리로 자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하락을 가지고 공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것인가?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금의 성격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더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지고 내 종목이 많이 하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려할 게가 아니라 지금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냐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매수했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이전과 다르게 또 큰 폭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 외국인 수급은 이런 룰에 의해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했던 업종을 보면 운송장비, 보험, 건설 이쪽으로 지금 비주도 섹터 쪽에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은 오늘 IT 쪽에 매도를 했지만 IT나 서비스 쪽으로 여전히 매수를 좀 했고 기관은 하락 쪽으로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지금 외국인이 개인이 거의 서로 주고받는 물량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보시면 개인은 서비스와 하락 쪽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운송장비 쪽에 매도를 하면서 기관은 IT 보험 건설 거의 보면 외국인은 저가 매수 형태 기관과 개인은 서로 물량을 맞교환하는 상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정리해서 보면은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엇박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IT 쪽에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나오는 리밸런싱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았고요. 외국인들은
그 부분들 물량이 넘겨졌지만 제가 봤을 때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 또 저가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 교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의 지금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와중에서 외국인들 간의 수급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IT 쪽에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 노릴 공산이 크고 공매도 쇼커버링이 지금 들어올 거고요. 기관들은 단기 차익 거래에 집중하면서 공매도 쇼커버링을 역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손바뀜과 함께 새로운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 물량은 연속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부분들은 바로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같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당했던 물량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하루 이틀 내지 2, 3일 상간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대부분 그 물량들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을 노리신다면은 오늘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중대형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종목이 주도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찾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한 중대형 종목을 찾는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찾는다. 이 두 가지를 찾으면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종목들을 추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꼭 찾으시는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서서히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환자가 재확산됐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여기 코로나19에 몰입돼 있는데 잘 보시면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뭡니까? 거기서 점점 벗어나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환자 수가 컨트롤이 되고 한 주 정도 더 지나서 환자 수가 확 줄어들었을 때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가라고 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기 민감주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시세 연속성이 바로 나오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 외국이나 기관에 이 공매도 제한 조치 때문에 공매도 쇼크브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쇼크브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매수의 연속성이 없는 종목들은 뭡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 단발성 상승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추격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점에 좀 물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심호흡이 달려왔는데 이 방송을 잘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의 1조 6천에 달하는 매도는 일단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물량에 공매도 제한 조치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들이 일시에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공백이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지나면 새로운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이 종목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지금의 저가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하반기에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약에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런 장일수록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힌트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런 질 좋은 시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수급에 대해서 정말 주간 수급뿐만 아니라 이번 달 수급,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쭉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흐름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시장만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하고 놀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삼성전자 꼽아주셨다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IT 섹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1조 6천억 정도 나오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IT 섹터였고요. 전체 매도 물량의 40%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치면 거의 매도 물량이 한 40% 육박하는데,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IT 섹터에 집중됐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고, 이 종목들이 거의 이제 리밸런싱 되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2.5% 정도 빠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고점 대비로 해서 오늘 좀 빠졌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한 1,000만 주 가까이 팔았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한 3개월 동안 보면 아직도 한 3,5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 4,500만 주 정도 최근 한 3개월 동안 빠질 때 매수를 했다가 오늘 한 1,000만 주 팔아서 3,500만 주 남았는데 오늘 이제 리밸런싱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물과 풋옵션에 어떻게 보면은 잔여 영향력이 내일 오전장에 살짝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마지막 지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 좋을 때도 주가가 비교적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좀 내려왔지만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올해 그 투자의 방향을 좀 보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한 30조 원 정도 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이 30조 원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2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종목에 몰입돼 있었고 투자도 여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의 2배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조정을 좀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런 패시브 자금에 따른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끝내고 나면 어떤 종목을 아시아에서 가장 사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다면 아마 글로벌하게도 삼성전자가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내년 정도 만약 내년 이맘때 정도에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잠깐 보면 차트를 보면 오늘 55,000원에 이탈되면서 54,000원 정도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물량이 전혀 아니고요. 만약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5만 원이나 4만 5천 원 정도를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살짝 이탈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저는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내년에 이슈화되는 부분을 좀 본다면 내년 한 6, 7월 정도까지 들고 가는 전략으로 8만 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셨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삼성전자를 새롭게 매수하려는 분들에게는 기회장이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54,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손절가 45,000원 그리고 길게 장기적으로 내년 6, 7월까지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 8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오늘 동반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물량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고요.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코로나19로 급락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상간에 40%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3개월 미만에 40% 이상 빠졌던 경우가 4번이 있는데, 4번 다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던 시점에 고점을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이었던 62,000원대를 내년이면 이미 다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본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한두 달 안에 40% 급락했다라는 거는 예기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아주 크게 나왔다는 거고, 이 부분이 뭐 코로나19 혹은 금융위기 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재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이 정도 악재가 나왔을 때는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시장이라는 거고,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직전 고점을 안 넘어간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1년의 과정대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징후가 잡히는데,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연준 연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증시에 굉장히 하나의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체감될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이후 10월 넘어가면 체감이 될 건데, 그런 액티브 자금들이 충분히 삼성전자에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혹시나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위원님께서 팁까지 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오늘 매수 기회를 노렸던 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사실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 이 가격이 설마 올까 싶어서 사실 54,000원 걸어뒀었거든요. 근데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를 공략을 못했던 분들은 그럼 이 남은 기간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뭘까요? 네,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드린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도 오늘 큰 폭으로 빠졌는데 3.5% 정도 빠졌습니다. 삼성전기가 빠진 배경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큰 폭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일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냐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샀던 종목, 예를 든다면 SK텔레콤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리밸런싱이 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시거나 대신에 오늘 이제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또 오히려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던 종목을 찾거나 혹은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종목은 어떤 추세적으로 이 종목이 나빠서 나오는 추세적으로 나오는 매도가 아니라 그냥 리밸런싱에 의한 비차익 매도 물량에 의한 기계적인 매도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계적인 매도는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기계적인 물량으로 채워지거나 혹은 다른 액티브 자금에서 빠르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던 종목 혹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만 주로 최근 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는데, 역으로 말하면 이 종목은 조만간에
안에 이 정도 물량이 빠르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고점 대비로 조정받는 부분은 보시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라는 부분을 보면 삼성전기는 대형주 중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는 수혜가 삼성전기는 앞으로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매도 쇼크버링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삼성전기 자체의 업황을 보면 지금은 5G나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주도주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가게 되면 MLCC라는 하나의 부분이 무조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수가 이제 올 하반기를 넘어서서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부각되게 돼 있는데 이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때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PCB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당장은 MLCC로 실적을 상당히 업시킬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PCB로 실적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적어도 삼성전기는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조정받을 때 리밸런싱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때가 오히려 삼성전기를 매수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과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 간에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신다면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좀 많이 아래쪽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만 5천 원, 10만 원 정도 지지선을 좀 두고 그 안에서 물량이 움직인다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목표 가격은 1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또 삼성전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주 넉넉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밑으로 10만 5천 원 부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 선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삼성전기 오히려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매 동향을 살짝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정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한 종목인데요.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팁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위원님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증권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H투자증권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밀리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반기부터 지금 이어지는 주도 섹터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IT 섹터 내에 주도 섹터들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포트에 넣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9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어느 섹터가 좋아질 거냐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 경기 순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 섹터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얘기할 때 계속해서 겹치는 섹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증권주, 통신주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이 세 가지 섹터는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게 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실적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IT 종목 내에서 지금 일부 종목들이 2분기, 1분기 이후에 3분기 저점론이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섹터들은 이미 2분기 저점론을 확인하고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주는 그 중에서도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좀 좋았다가 이 부분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이제 같이 빠졌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아래쪽에 매집되어 있던 부분들을 보시면은 매집량은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예상되는 그림은 1차 반등 이후에 반락 이후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증권 종목 중에서 NH투자증권을 꼽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당장의 상승 탄력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신다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IPO 쪽으로 상당히 투자증권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SK바이오팜을 비롯해서 이런 IPO 종목들을 가장 많이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컨센서스보다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그 단위가 1,500대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NH투자증권은 중기 이상의 종목으로 혹은 시장에 만약에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장기 쪽으로 간다면 중기에서 장기 쪽으로 충분히 턴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관점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NH투자증권 수많은 증권주 중에서 왜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까지 다시 해드렸습니다.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증권주 아직 안 갖고 있는데 그럼 오늘 좀 빠졌을 때 샀어야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 드실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이제 오늘 물량이 워낙 매도 물량이 컸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장을 마치고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본다면 아마도 이번 조정이 굉장히 큰 기회일 것 같다라는 분석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종목들 편입 못하신 분들은 내일 보시면은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테슬라와 애플의 분할 재상장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재상장 이후에 나스닥이나 흐름이 어떻는지 좀 보시고 흐름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일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좀 밀려버리면 조정은 하루 이틀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크게 대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조금 더 밀린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이 하락으로 크게 전환되거나 그럴 물량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어쨌든 이번 주에 이런 조정을 활용해서 주도 섹터를 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아쉬운데요. NH투자증권 갖고 계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난 종목은 KMW인데요. KMW 같은 경우 목표가 9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물가 9만 원 상당히 유효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빠졌다가 지난주에 지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상당히 주가 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직전 고점까지 지금 이제 다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G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번 조정 끝에서 아마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상반기에 미뤄졌던 시설 확장 부분이 대부분 9월, 10월, 11월 넘어가게 되면 발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G 종목들이 2분기에 오히려 발주가 미뤄지면서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 미뤄졌던 실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발주가 다시 다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정 이후에 상승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섹터는 5G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MW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처가 고르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에릭슨, 노키아 대부분 전방산업대 골고루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G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MW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을 만나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SK바이오팜 때 이제 청약 열풍이 돌면서 이 종목을 샀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인기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진짜요? 네. 다만 이제 그 공모 이후에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됐지라는 부분이 조금 퀘션이 있긴 한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그 펀더멘탈 자체가 실적 개선 정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한번 공모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고평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를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할 필요는 있지만 크게 나쁘지 않게 좀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SK 바이오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에 대해서도 내일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한 번쯤 노려봐도 좋다라고까지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는데요. 1시간 동안 가득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쉬운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더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